안녕하세요. 토토 교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영어 공부에 접근하고 싶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왕초보분들께 초보 딱지 겨우 면하기 직전인 제가 영어를 이르게 접근했다는 관점을 표현한 영상입니다. 영상 곳곳에서 발견되는 허술한 점은 모른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라도 어려운 사람들끼리 꾸역꾸역 나아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도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학교 영어라든지 토익은 정도는 아시죠? 그 다음에 토플, 또는 GRE 같은 거, 그 다음 회화의 차이점은 뭐다? 결국 같은 용법 안에서 돌고 있는데 단어밖에 없어요. 그 차이는 금방 얘기했던 학교 영어다, 토익이다, 토플이다, GRE다, 여러 가지 시험 방식이 있긴 한데 그 어떤 회화까지도 포함해서 차이는 결국에는 영어 개념, 영어 문법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각종 시험에 그냥 단어의 수준, 토익이면 약간 경제나 경영과 관련된 상식 그런 쪽의 분야의 영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토익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룰 이제 이게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 중에서 이제 이 구조를 적었는데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으로서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리딩입니다. 지금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려면 언어가 있겠죠. 언어는 뭐예요? 결국 말이죠. 말입니다. 말이고 그 언어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펜을 찾는다고? 예, 글, 그 다음 회화 이렇게 나눠져요. 빨간색이 없나? 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항상 뭔가 다 준비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준비는 늘 부족하죠. 그런 것도 묘미죠. 자, 어쨌든 말과 글인데 말과 글 굳이 영어로 하면 written, 그다음에 oral, 우리 oral 테스트 하잖아요. 그게 이제 회화는 oral이란 말이고 이제 글이란 걸 written 이렇게 written 이렇게 W R I T T E N 예, 글과 회화로 이루어졌죠. 언어란 거는 즉 말이란 거는 글과 회화로 이루어져 있고 글은 이렇게 두 가지로 칸이 부족해서 이렇게 화면 구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그려졌는데 글은 리딩과 라이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즉 리딩은 글은 읽기와 그다음 쓰기로 나눠져 있는. 근데 쓴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종의 작문이잖아요. 작문. 그러니까 이거는 즉 구조를 다 알아야 쓰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회화는 스피킹 말하는 거. 이것도 구조를 알아야 말을 하고 리스닝 구조를 알아야 들릴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뭐다? 요 리스닝이 제일 힘든 거죠. 쓰기도 되고 말하기도 돼야 들리기까지 하겠죠. 근데 다시 말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이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요 리딩이란 거예요. 이 리딩이 이제 읽기인데 읽으려 하는데 그러면 뭘 읽는다?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니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 이러 중국어 등등등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이렇게 구조와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구조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에 얘기했던 문법이란 거예요. 제가 제일 말도 안 되고 제일 좀 헛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알아야 될 거는 문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법이 필요 없단 말을 저도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게 유행했는데 구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스피킹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몸 상태가 어때 물어보면 뭡니까? I'm fine, thank you 이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몸이 안 좋아 이렇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외운 문장 한 100여 가지를 이렇게 문장 100여 가지를 알고 나면 영어에 무슨 상황이 100여 가지밖에 안 생겼어요. 수만 가지도 더 생길 수 있는데 즉 영어의 구조 문법을 모르고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는 정말 외국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알면 더 쉽게 이해하는데 뭘 자꾸 들으면 이해된다. 모르는 건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알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했듯이 토익이나 토플이나 학교 문법이나 학교 영어나 회화가 달라지는 건 이 단어의 어떤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번
시간 중에 요번 주차에 할 내용은 요 구조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읽기가 되고, 읽기가 되면 쓰기가 되고, 쓰기가 되면 스피킹이 되고, 스피킹이 되면 이제 리스닝, 들리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입니다. 읽기가 제일 외국인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예, 요 상황 얘기하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할게요. 자, 뭐 굳이 얘기하면 뭐 별 필요 없는 얘기지만, 뭐 오늘은 월요일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실제로 오늘 월요일이네요. 예, 예. 뭐 윗 문장에서 이제 뭐 우리가 근데 이런 구조, 이런 문법은 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문장을 적었는데, 여기서 이 문장에서의 today는 우리가 보통 뭐 주어라고도 하고, 예, 주격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품사로는 명사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영어 그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우리가 읽기를 하고 쓰기를 하기 위한 어떤 영어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런 한글 용법 설명 단어에서 이제 영어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부터 그래 배운 게, 이건 주어예요, 이건 보어예요, 이건 목적어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용어 공부하다가 이제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문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문법이란 왜 그냥 어의 관점이라는 어라는 관점에서 보고 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주어가 되는 거고, 격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주격이라는 거 되는 거고, 그냥 위치 자리잖아요. 그냥 사의 어떤 관점에 안경을 쓰고 보면 뭐 그냥 명사인 거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글적인 용법을 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크게 하진 않겠다. 예, 뭐 그걸 전혀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도 그 실질적인 어떤 구조를 알고 나면 영어를 공부하는 데는 가장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영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8가지 정도는 이제 나열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업무를 적을 때 보면 그냥 쭉 적는 게 아니고 그 적는 나열하는 순서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8가지 정도는 알았는데, 먼저 명사,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설명하지만 이건 그냥 이름인 거예요. 이름. 이건 뭐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거.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펜이라고 이름을 정해주잖아요. 이름.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식 용어죠. 일본식 용어를 뭐 이름명 할 때 갑자기 저는 한 번씩 그냥 명사, 이거 명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식의 어떤 우리의 영어 문법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거 명사라 했는데, 실제로는 순수한 우리말이 있잖아요. 이름이라는 거. 그 명사는 즉 이름이란 거죠. 이 펜이라고 우리가 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니까 설명이 좋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영상에서 제 얼굴을 보셨지만도 제가 뭐 좀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큰데 머리가 크고 어깨가 좀 좁아요. 그런데 제 이름을 알면 그냥 김수성 교수 이러면 되는데,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있잖아. 그 뭐 머리 크고 어깨 좁고 안경 낀 약간 머리 약간 이제 벗겨지려고 준비하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 이름이 있으면 그냥 김수성 교수 하면 되는데, 제가 이름이 없다면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어쨌든 명사 제일 중요하다. 이거 적는 순서도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익히는데 꼭 중요한 8가지 정도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동사입니다. 사실은요, 명사 동사만 알아도 우리가 사이버그처럼 의사 전달을 하고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그냥 재미는 없죠. 약간 로봇이랑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을지, 명사 동사만 있어도 우리가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은 세 번째가 형용사. 이 형용사를 쓰기 시작하면 이제 언어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저 사람 글 잘 적는다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아부를 잘하려도 형용사를 써야 되고, 글 잘 적는다, 말 잘한다는 얘기 하려도 형용사를 잘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아름답게, 즉 어떤 말을, 요 이름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는 게 형용사죠. 예, 뭐 또 설명 드릴 겁니다. 지금 얘기할 때 뭔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간 다 얘기를 해드릴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자, 그 다음이 관사. 셀 수 있는 건 살려주고 셀 수 없는 건 안 살려주고, 이 관사가 있어야 어떤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뜻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관사의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 나중에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에 제일 하찮게 생각하는지, 왜 우리나라에는 관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무관심해지고 도리어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자, 5번째가 이렇게 화면에 맞춰서 좀 글을 적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치사. 좀 전치사에 우리가 좀 약하죠. 요번 주차에는 전치사 얘기는 많이 못 할 수도 있겠네요. 6번째 부사. 예. 이거는 시간 될 때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 요 한 두 가지 정도는 요번 주차에서는 크게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중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이 구라는 용어, 그 다음이 8번째 절이라는 용어. 예, 절. 예. 명사절, 형용사절, 명사구, 형용사구. 근데 사실은 뜻밖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구란 말과 절이란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막 영어 선생님이 막 이거는 형용사구야, 부사구야, 명사절이야 할 때 있잖아요. 왜 쟤는 형용사구고 왜 쟤는 형용사절이라고, 절이란 말은 왜 붙고 구란 말이 왜 붙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어요. 뭐 잘 아는 학생은 상관없고요. 그냥 그것들도 오늘 다 설명을 하고, 요 두 가지의 설명은 좀 부실할 수 있겠어요. 요거는 또 다음 편에 다음 주 다다음 주차든 시간 될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영어를 알려고 하면 요 8가지 정도만 알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알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영어의 90%를 전부 다 커버치는, 90% 이상을 커버치는 거예요. 요 8가지가. 100%란 말은 함부로 쓰기가 싫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명사에 한번 들어갑니다. 일단은 명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라고. 이게 이제 순수한 우리말이고, 이건 이제 한자인, 뭐 아까도 설명드린 명사라는 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먼저 들여왔고, 우리는 영어를 미국인한테 배웠다기보다는 일본에서 영어 문법책을 한 거를 그대로 번역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식 표현 명사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뭐 명사란 말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더 이해하기 쉬운 이름이겠죠. 자, 이름을 보고 명사를 한다. 자, 이름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모든 인간, 이건 뭐다 라고 약속해 놓은 게 명사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명사, 즉 이름을 많이 하는 놈이 영어를 제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명사의 특징이 뭘까? 명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사는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명사는. 이것이 명사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이게 명사 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셀 수 있는 건 어떻게 한다? 셀 수 있는 건 살려주고 셀 수 없는 건 안 살려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셀 수 없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은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죠. 하나뿐인 거는 셀 필요가 셀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뿐인 건 셀 필요가 없죠. 홍길동 하나, 홍길동 둘, 분신술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분신술이라도 본 홍길동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같은 홍길동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 홍길동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는 한 명뿐이잖아요. 한 명뿐인 거를 한 명이라고 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살릴 필요 자체가 없는 게, 홍길동 하면, 그냥 예를 들면 김수성 하면 다 알잖아요. 김수성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순히 이름 같은 사람 말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김수성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뉴욕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 있는 건 아니니까. 즉,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 오로지 하나 있는 건 오히려 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우리 책 영어로 뭐래요? 책, 북. 책 하면 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명사입니까? 품사가 뭡니까? 뭐 책 이름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그냥 단어입니다. 그러면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 있죠. 책은 한 권이면 한 권, a book. 두 권이면 two books. 예. 이제 복수형이면 s를 붙이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뭐 많은 책이면 many books. 적은 책이면 뭐 few books 뭐 이렇게 읽겠죠. 아니면 그 책이면 이건 이제 관사할 때 더 얘기하겠지만 the book. 아니면 그 책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관사할 때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이란 거예요. 뭐 그게 두 권 이상이면 s를 붙여 the books 하면 되는 거고 한 권이면 the book이라 하면 되는 거고. 즉 뭡니까? 이렇게 책은 만약에 book이라는 단어만 적히면 아까 말하는 개념이나 문법적 틀려요. 왜? 이건 한 권인지 아는 책인지 모르는 책인지 두 권인지 많은 책인지 적은 책인지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북은 그냥 요거 자체일 때는 품사를 못 정해요. 즉 뭐다? 살릴 수 있으니까 살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한 권이 책이다 이러면 모르는 책이지만 한 권이 책이면 어북해야 이렇게 두 단어. 어도 하나의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모였을 때 뭐가 된다? 하나의 이제 품사가 명사가 이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어 두 개 이상 이루어졌는데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걸 미리 좀 얘기하게 되네요. 두 단어 이상인데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단어, 이제 하나의 품사는 됐지만 하나의 문장은 아니잖아요. 어북이. 이런 경우에 구라 그래요. 만약에 문장이 되면 절이 되고. 그래서 북은 뭐다? 무조건 이렇게 보통 모든 이름은 두 단어 이상인 약간 명사구의 의미가 있다. 명사구. 이렇게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거를 이제 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문장이 되면 절이라 그래요.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일단은 북이라고만 적혔으면 틀린 거다. 한 권이면 한 권, 두 권이면 두 권, 이렇게 뭐 적어줘야 셀 수 있는 건 살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벌써 시간이 25분을 치닫고 있네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냥 뭐 시간 때운다고 생각,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시간 때운다 생각하고 또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 출석입니다. 출석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석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내용에도 저는 자신도 있고 보람이 있지만 네, 또 나중에 다음 시간 볼게요.